안녕하세요. 네, 한다면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이제 운영체제 파트죠. 운영체제 파트가 그동안 뭐 거의 대부분은 출제됐던 문제 위주로 나옵니다. 근데 그동안 제가 올렸던 강의만 들어도 충분하긴 하지만 그래도 상시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문제들도 좀 풀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새로 또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직접 한번 그래도 풀어보시고요. 그 앞에 강의했던 내용이 그대로 다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풀어보시고 그리고 좀 안 봤던 문제가 혹시라도 있다면 체크를 좀 해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부팅할 때 F8 눌러가지고 그 윈도우 부팅할 때 F8 누르면 부팅 메뉴가 뜨잖아요. 그 부팅 메뉴에서 주로 나오던 게 이제 안전모드 아니면은 그 도스 부팅, 커맨드 프롬프트 온이라는 게 있었어요. 커맨드 프롬프트 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주로 나오다가 지금은 그냥 멀티 부팅 메뉴가 아닌 거를 지금 물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전 모드가 있습니다. 안전 모드 있고요. 부팅 로깅도 있어요. 근데 세이프 모드는 있는데 세이프 모드 컨퍼메이션 이건 없습니다. 이건 처음 보는 거고요. 세이프 모드 위드 네트워크 기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 모드로 부팅을 하되 네트워크가 동작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은 있는데 이 방식 자체는 없어요. 그래서 3번은 틀린 거고요. 표준 모드로 윈도우 시작은 당연히 있습니다. 됐죠? 자, 요 문제.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요거는 뭐 풀었던 문제고요. 파일이나 폴더를 바탕화면에 단축 아이콘으로 만들고자 할 때 단축키가 뭐니? 그럼 단축 아이콘 만들 때는 뭐 오른쪽 버튼으로 드래그 한 다음에 여기에 바로가기 만들기 뭐 이렇게 이용하셔도 되고요. 단축키는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보면 뭐 이런 거를 오른쪽 버튼으로 드래그를 해서 여기에 바로가기 만들기 하셔도 되고요.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로 제가 눌렀습니다 지금. 네, 이렇게 만들어도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고요.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작업 표시줄의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작업 표시줄 자동 숨기기 기능을 설정하면 필요시에만 화면에 나타난다. 뭐 이런 기능이 있죠. 현재 실행 중입니다. 제가 고쳐놨습니다.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은 작업 표시줄에 표시가 됩니다. 당연하죠. 그죠? 작업 표시줄에 관련된 것들이니까 뭐 속성이라 그래서 뭐 오른쪽 버튼의 속성 꼭 그것만은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작업 표시줄 여백에 마우스 포인터를 위치하고 마우스의 왼쪽이 아니죠. 왼쪽이 아니고요.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속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은 비어있는 곳에서 아무 곳이나 이게 왼쪽을 누른다고 해서 뭐 어떤 기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오른쪽 버튼을 눌러야지 이런 기능들을 볼 수가 있고 속성이라는 메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업 표시줄 잠금은 작업 표시줄 영역을 임의로 설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작업 표시줄은 잠금을 해제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잠금이 해제가 된 경우에는 지금 잠겨져 있는 거고 해제가 된 경우에는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고요.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잖아요. 화면의 반까지도 가능하다고 그런 것들을 배운 적이 있죠. 그죠? 네, 됐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이다 라는 거죠.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윈도우에서 파일명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좀 지울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이고. 네, 갑자기 여기 지저분해져가지고. 다음 4번입니다. 윈도우에서 파일명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이름을 설정하는 거겠죠? 파일명에는 공백을 포함이 불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가능하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옳지 않은 거니까요. 최대 255 문자를 허용할 수 있고요. 공백 포함해서. 영문 대소 문자를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파일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와일드카드라든지 이런 와일드카드 이런 슬래시 이런 것들 이것들도 출제가 될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자는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입니다. 윈도우에서 복사 또는 이동시킬 파일이 잠시 기억되는 임시 기억 장소다. 여기만 봐도 알죠? 일종의 버퍼 역할을 하는 거죠. 클립보드가 되겠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윈도우에서 텍스트 형식의 파일만 지원합니다. 텍스트만. 그러니까 글자만 가지고 작업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간단한 문서를 작성하거나 편집할 수 있는 보조 프로그램은 그러면
메모장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안 되고요. 윈도우에서 지원하는 보조 프로그램 종류가 워드패드 아니면 메모장 두 가지일 텐데 한글은 당연히 아니고요. 근데 이 워드패드가 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텍스트 형식만 가능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워드패드는 그림을 넣을 수도 있고요. 표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자동으로 확장자는 doc가 붙게 되고요. doc 이렇게 .doc가 붙죠. 다음요 7번입니다. 윈도우의 보조 프로그램 그림판에서 열기로 불러올 수 있는 확장명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됐습니다. 엑셀X는 엑셀이죠. 엑셀 그림이 아니니까 당연히 안되겠죠. doc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워드패드, MS 워드 뭐 이런 거죠. BMP 얘가 답이겠네요. 얘는 한글이죠. 한글. 네, 다음요. 네, 다음 8번 문제입니다. 했던 거네. 설명드렸던 거네. 워드패드로 작성한 파일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파일 저장했을 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확장명은 뭐니? 얘겠죠? 그림이죠. 그죠? 아까 했던 그림판에서 기본적으로 GIF도 그림이죠. HWP는 한글이고요. 다음 9번입니다. 중앙 처리 장치와 같이 처리 속도가 빠른 장치와 프린터와 같이 처리 속도가 느린 장치들 간의 처리 속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스플링이죠. 스플링입니다. 그러니까 인쇄 명령을 내리면 인쇄하는 중앙 처리 장치 같은 경우는 인쇄하는 프린터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인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인쇄할 내용을 일단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을 했다가 CPU는 이제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장된 것들을 인쇄가 가능할 때 밀어보내는 방식이 바로 스플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이 되는 거는 중앙 처리 장치와 프린터, 그러니까 입출력 장치 간의 속도를 보완하기 위한 게 뭐니? 뭐 이렇게 물어보면 스플링이 될 확률이 높죠. 그죠? 물론 채널 같은 경우도 답이 될 수도 있죠. 채널은 이제 입출력 장치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데 반드시 문제에서는 또 그 말이 나올 거니까요. 뭐 링킹 이런 거는 뭐 언어 번역 과정 중에 있었던 거였잖아요. 뭐 컴파일링, 그죠? 뭐 이런 것들. 매크로는 뭐 전혀 뜬금없고요. 엑셀의 매크로 기능이기 때문에. 다음 10번입니다. 디스크 검사를 수행한 결과 나타나는 항목이 아닌 걸 물었습니다. 디스크 검사에서 에러가 있나 없나, 그래서 오류가 있으면 좀 수정을 하고요.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는 것도 수정이 가능하고 물리적으로 배드 섹터가 난 부분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총 디스크 공간 용량을 알 수가 있어요. 결과를 물어봤으니까요. 할당 단위도 알 수 있습니다. 숨겨진 파일의 용량과 파일의 수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직접 디스크 검사를 실행하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정보처리 기능사 시험 준비하면서 이런 문제도 있었구나. 근데 디스크 검사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요 세 가지가 있었구나. 근데 여기는 지금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틀렸다. 뭐 이런 문제는 좀 잘 보던 문제는 아니죠. 요 위에 있던 문제는 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다음 11번입니다. 디스크 조각 모음이죠. 조각 모음이 이제 영어로 뭐니? 디프레그 뭐 이렇게 묻는 문제도 본 적이 있었죠. 네. 조각 모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디스크 조각 모음은 불량 섹터를 치료해준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불량 섹터를 검출하는 그런 기능은 디스크 검사였습니다. 디스크 검사입니다. 그래서 1번은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사용 중인 디스크의 효율 향상을 위해서 수행이 되고요. 조각 모음 중에도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하드디스크뿐만 아니라 플로피 디스크도 조각 모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가능한 말이고요. 보통 디스크 조각 모음의 특징에 대해서 보통 말하죠.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속도가 빨라지지만 용량은 그대로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윈도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상시 시험으로 출제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윈도우 10은 가상 데스크탑 기능을 지원합니다. NTFS 파일 시스템만 만 들어가거나 반드시 들어가거나 그러면 틀릴 확률이 되게 높죠. NTFS가 더 빠릅니다. 빠른 방식이에요. 근데 FAT 방식도 이용하고 있어서 가능하기 때문에 나번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윈도우 7은 32비트 또는 64비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비트 운영체제, 64비트 운영체제가 가능한데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바탕화면에 가시면 내 컴퓨터에 속성을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하죠. 여기에 뭐 버전이 이렇게 있고요. 그죠? 저희가 윈도우 7 쓰는 컴퓨터도 있어가지고요. 제 강의 찍는 거는 이걸로 쓰고 있습니다.
자, 메모리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몇 비트 운영체제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그 윈도우 XP 문제까지가 출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정시 시험으로 그 문제지가 공개됐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윈도우 98이었거든요. 98이었다가 이제 XP가 간간히 출제가 됐었는데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혀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윈도우 10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물어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가상 데스크탑 기능을 지원하는구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데스크탑 그러니까 바탕화면을 몇 개를 내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주 쓰는 프로그램만 그렇게 등록을 해놓고 쓸 수가 있는데 이건 우리가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윈도우는 멀티 프로그래밍을 지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검색도 하고 음악도 듣고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13번입니다. config sys 파일과 autoexec.bat 자동 실행 배치 파일이라고 합니다. 수행을 사용자가 선택하여 실행하고자 할 때 이 사용자가 선택하여 실행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F8입니다. 네. F8. 이게 펑크션 키가 F8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냈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좀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도스에서 사용자가 바로 전에 입력한 내용을 한 번에 다시 나타낼 수 있게 하는 게 F3입니다. F3. 뭐 참고로 뭐 한 글자씩 나오게 하는 게 F1이었어요. F1. 근데 뭐 요게 요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구나. 상시에서 우리가 못 보던 문제들이 있었구나.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도스에서 config sys 환경 설정 파일이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시스템 파일은 아닙니다. 시스템 파일은 iosys, iosys, ms-dossys, command-com, 확장자 생략할게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팅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파일이고요. 부팅 과정 중에 있는 게 바로 자동 실행 배치 파일과 config sys가 있는데 시스템 파일은 아니기 때문에 얘네가 없다고 해서 부팅이 되지 않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의 특징, 이 환경 설정 파일이죠. 이 환경 설정을 하는 이 파일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걸 물었습니다. 도스가 처음 부팅할 때 자신에게 필요한 시스템 환경을 설정해주는 파일 맞습니다. 일괄 처리 배치 파일은 아닙니다. 부팅 시에 정해진 처리 및 환경 설정을 하는 것은 바로 얘입니다. 예, 그래서 나번은 틀린 말이고요. 그러면 나번이 틀렸으니까 얘만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config sys가 디스크의 동작 속도를 향상시켜주는 버퍼와 캐시를 설정할 수가 있고 키보드나 마우스, 기타 주변 장치의 활용 방법을 설정할 수가 있구나. 요 정도를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다음요. 요거는 자주 보던 문제 중에 아마 하나일 것 같아요. config sys에서 rest drive라는 게 있습니다. rest drive라는 기능이 뭐였냐면 드라이브의 최대 수를 지정하는 거였어요. 최대 수를. 근데 지금은 방법까지 나온 거죠. rest drive를 난 D까지 하겠어요. 그러면 로컬 디스크 C 그리고 로컬 디스크 D, 로컬 디스크 E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D까지만 쓰겠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드라이브의 개수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뭐 그런 말은 없네요. 그죠? 그런 말은 없고요. 용량도 아니고 속도도 아니고 모양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브의 개수가 되겠네요. 정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문제입니다. 도스의 내부 명령어와 외부 명령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뭐 자주 봤던 문제죠. 내부 명령어는 보통 4글자 이하라고 반드시는 아니고요. 외부 명령어는 4글자를 초과하는 보통 예외적인 게 있었어요. sys라는 명령어는 외부 명령어의 일종이었어요. 부팅 디스크를 만들 때 쓰는 명령어거든요. 내부 명령어도 예외적인 게 있었죠. prompt라는 게 있었어요. prompt. 네. 내부 명령어는 command-com이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command-com이라는 게 시스템 파일이었는데요. 부팅하면 자동으로 얘가 주격 장치에 올려지면서 요 안에 내부 명령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부 명령어는 겉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관리한다라는 말은 맞습니다. 내부 명령어는 패스와 패스라는 게 길을 뚫어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관계없이 어떤 디렉토리에서도 실행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외부 명령어는 명령어를 실행할 때 해당 파일을 주격 장치에 적재시켜서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뭐 외부 명령어뿐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실행하려고 하면 포토샵을 한다거나 한글을 한다거나 게임을 한다거나 하여튼 그런 파일들은 그런 게임이나 이런 응용 프로그램들은 내가 내 모니터 화면으로 보려면 주격 장치에 올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고요. dir 명령은 외부 명령어에 해당되지 않고요. 내부 명령어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패스에 대해서 좀 간단히 보여드리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렇게 있어요. 컴퓨터가 있으면요. 이쪽에
구분선이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컴퓨터에 C를 펼쳐보면 폴더들이 쭉 있습니다. 이 폴더에서 만약에 여기 넷마블이라는 게 있네. 왜 이게 깔렸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이 넷마블에 뭐 바둑이 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넷마블 일로 들어와서 여기 바둑이라는 거를 더블 클릭해야 되는데, 만약에 있다면, 바둑이 있다면. 근데 지금 디렉토리, 그러니까 폴더의 위치가 여기 있어요. 여기에 둔 상태에서 바둑이라는 뭐 명령어를 친다? 도스에서요. 도스. 그러니까 바로가기 아이콘이 아닙니다. 예. 여기서 그 바둑이라는 그 파일을 실행하고 싶다? 그러면 얘하고 얘는 서로 다른 위치에 있어요. 넷마블하고 요 인텔 요 두 가지 폴더는 다른 디렉토리이기 때문에 실행이 원래 안 됩니다. 근데 도스에서는 그 패스라는 기능이 있어 가지고요. 패스를 이용해서 길을 뚫어버려요. 이렇게 내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디렉토리가 있다면, 뭐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디렉토리들이 있다면 걔네들을 다 이렇게 통으로 연결해 버려요. 길을 만들어요. 패스가 길이란 뜻이니까. 그래서 길을 만들어 버리면 내가 여기에서 인텔이라는 요 디렉토리 안에서 바둑이라는 파일을 더블 클릭할 수도 있어요. 명령을 내릴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네, 되게 불편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간단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리를 알아야 되니까. 자, 이게 지금 도스 화면입니다. 도스 화면에서 지금 C라는 로컬 디스크에 유저스라는 폴더에 SEC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해봤듯이 CD 한 다음에 들어갔다가 CD 한 다음에 뭘로 할까요? 넷마블 MARBL 이렇게 칠까? 그럼 들어와지잖아요. 그죠? 여기서 제가 뭔가를 쳐요. A라는 걸 쳐요. 그러면 실행이 돼요. 원래 있다면.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요 안에 들어왔다. 여기서 내가 A라고 딱 쳐버리면 실행이 되게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마블에 있는 거를 실행되게 하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뭐 그럴 때는 패스로 길을 뚫어버리면, 얘하고 얘가 연결돼 버리면 여기에서 A를 쳐도 실행이 되고요. 여기에서 A를 쳐도 실행돼요. 그리고 길이 뚫려 있기 때문에 요 넷마블이라는 요 디렉토리 안에는 없지만 C라는 이 로컬 디스크 디렉토리 바로 안에 있는 파일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넷마블 안에서도 그 명령을 치면 실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길을 만들어 버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뒤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서 23번 요 문제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좀 길게 해볼게요. 23번을 먼저 할게요. 도스의 패스 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패스는 실행 파일을 찾는 경로를 설정하거나 보여주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실행 파일을 찾는 경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본인이 있는 디렉토리만 에서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디렉토리 상에서도 내가 명령을 치면 실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고요. 서로 다른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도 패스에 지정되면 검색이 가능합니다. 길을 뚫어버린 거니까. 검색 시에 현재 프롬프트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디렉토리가 아니고요. 그냥 연결되면 바로 찾아요. 뭘 가깝고 멀고가 어딨어. 그런 게 개념이 어딨어. 그러니까 어차피 아까 보여드렸던 이 화면에서는 자, 지금 여기에 있던 게 여기에서 연결시켰다고 쳐요. 이게 다 연결됐다고 쳐. 그럼 여기에서 HNC 안에 있는 어떤 파일을 요 안에서 내가 실행을 했다. 그러면 이게 되게 머네? 그러면 가까운 데서부터 찾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연결되어 있으면 통으로 하나로 봐요. 하나로. 아시겠습니까? 하나로 보고 실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닫을게요. 그래서 말이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구나. 보통 우리가 경로 설정 또는 해제할 때 쓰는 명령이 뭐예요? 그럼 패스 이렇게 묻는 문제들이 주로 나오는데 갑자기 시험장에서 당황스럽게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기출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한다면 왜 그럼 그동안 왜 안 다뤘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모든 문제를 다 다뤄드릴 수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찾고자 하는 파일이 현재의 디렉토리에 없을 때에만 패스해서 지정한 경로를 검색합니다. 예, 맞습니다. 네. 일단 현재가 우선입니다. 현재가 우선인데 요게 우선이에요. 근데 가깝다라는 말 자체가, 가장 가깝다라는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네, 모순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18번입니다. 도스의 필터 명령어 중에 하나인데 필터 명령이 뭐가 있었어요? sort, more와 find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음 중 필터 명령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출제된 적이 많죠. 물론 이 문제도 나온 적은 있습니다. 제가 다뤘던 적도 있고요. 문자를 검색하는 명령은 얘였습니다. 한 화면 단위로 보여주는 거였고요. 정렬하는 거였습니다.
다음 19번입니다. 내부 명령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물었습니다. 별도의 파일로 존재하고 있으면 외부 명령어가 됩니다. 프롬프트 상태에서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얘가 맞겠네요. 커맨드 컴 파일이 없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부팅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내부 명령어는 커맨드 컴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얘가 없으면 안 되는 거고요.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어서 로드하여 사용한다. 이것도 외부 명령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음 20번입니다. 도스의 명령어 중에서 비교적 자주 사용되고요. 자주 사용된다? 실행 과정이 간단하고요. 별도의 파일 형태가 같이 그러면 내부 명령어네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음 중 내부 명령어는 이 문제와 동일한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자, sort 이건 필터 명령입니다. 내부 명령이라고 볼 수 없죠. cls 화면 지우기 내부 명령어입니다. 자, 내부 명령어인데 세 글자짜리입니다. 외부 명령어죠. 예외적인 경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F디스크는 파티션을 분할합니다. 디스크를 나눌 때 쓰는 겁니다. 다음 21번 문제입니다. 도스의 시스템 파일을 목표 디스크에 복사하여 부팅이 가능한 디스크로 만드는 게 바로 얘였어요. 예, 얘는 복원할 때 쓰는 겁니다. 얘는 비교할 때 쓰는 거고요. 얘는 환경 설정할 때 쓰는 겁니다. 다음 22번입니다. 도스에서 하드디스크를 논리적으로 여러 개의 디스크로 나눈다. 디스크를 나눈다. 뭐라고요? F디스크입니다. 각 볼륨이 서로 다른 드라이브 문자를 가진 별개의 드라이브로 동작하도록 하는데 사용되는 명령어가 뭐니? F디스크입니다. 디스크 검사죠? 체크디스크. 디렉토리와 파일을 복사할 때 디스크의 볼륨, 그러니까 이름을 확인할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자, 다음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24번 문제입니다. 도스 명령어 중에서 텍스트 파일의 내용을 출력하는 명령이 뭐니? 그러면 이거였죠. 타입이었습니다. 요거는 뭐 많이 봤던 문제죠. 상시에서도 별다른 건 없네요. 그죠? 버전이죠. 운영체제 버전이고요. 라벨은 그 볼륨을 확인할 때 왜 VOL이었죠. 근데 볼륨을 디스크의 이름을 수정할 때 쓰는 명령이었고요. 얘는 도스 명령은 아니고요. 유닉스 명령입니다. 유닉스 명령으로 같은 명령이죠. 예. 유닉스에서 만약 텍스트 파일의 내용을 출력한다고 했다면 얘가 답이 되겠죠. 그죠? 다음 25번 문제입니다. 두 개의 파일을 비교해서 그 차이를 나타내는 명령이 뭐니? FC입니다. 네, 요겁니다. 차이를 구하는 명령이고요. 공유한다라는 얘기고 버전이란 얘기고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26번입니다. 네, 26번입니다. 유닉스의 구성 요소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때 이에 해당되지 않는 걸 물었습니다. 하드웨어, 뭐 커널, 쉘, 뭐 유틸리티 뭐 이렇게 배운 적이 있죠. 그죠? 포트는 아닙니다. 다음 27번입니다. 유닉스에서 태스크 스케줄링 및 기억장치 관리, 뭐 관리 이런 말 들어가면 제가 커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명령 해석 그러면 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28번입니다. 유닉스에서 프롬프트가 %라면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쉘의 종류가 뭐니? 그러니까 보통 유닉스의 프롬프트는 보통은 달러거든요. 달러를 쓰고 있는데 %를 쓰고 있는 쉘은 쉬 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얘도 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 그러니까 지금 풀고 있는 문제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고 물론 뭐 이런 문제는 자주 요런 거 24번 이런 거 자주 나오는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가끔씩 출제가 되는 문제인데 그 문제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 보는 문제입니다. 지금은요. 다음 29번 문제입니다. 얘도 뭐 마찬가지인데요. 다음 보기의 가로 안에 알맞은 거를 물었습니다. 컴퓨터에 자료가 들어있는 것을 파일이라고 하고요. 많은 형태의 파일이 존재하는데 유닉스의 파일은 이것이라는 자료 구조로 표현이 되고요. 이것에는 파일의 이름과 크기와 소유자와 파일의 종류, 파일의 위치 등에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정답이 iNode가 되겠습니다. iNode, 뭐 트리 구조, 뭐 스택 저장 장치를 말하는 거죠. 큐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 iNode를 지금 묻는 문제가 나왔겠지만 iNode에 담겨져 있지 않는 거, iNode가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 그러니까 파일의 이름, 크기, 소유자, 뭐 종류, 위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는 또 기억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죠? 다음 30번 문제입니다. 자, 유닉스에서 제공하는 편집기만으로 묶어진 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유닉스의 편집기는
ed, vi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이제 명령어들이잖아요. 편집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 말고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니까 같이 좀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유닉스의 편집기는 ed, vi 이렇게 있구나. 추가로 얘도 있구나. 이렇게 좀 봐두세요. 31번입니다. 자, 영어 문제입니다. 자주 보지 않았던 문제죠. 발음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Which of following is system call command to create a new process?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명령어를 물어요. 어떤 명령어가 있어요. 근데 create, 창조하죠. 만듭니다.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명령어를 유닉스에서 뭐라고 부르니? 유닉스 시스템에서는 어떤 명령어라고 부르니? 라는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참 어렵죠, 그죠? 어려운데 핵심이 되는 거는 create a new process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로친 부분만. 자, 이 명령어는 바로 포크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새로 만들어내는 명령어가 유닉스에서 포크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봐두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 이건 뭐 쓰는 거니까 뭐 별 관계는 없고요. 얘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요. 뭐 실행한다? 뭐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픈이라는 거는 사용할 수 있는, 파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시켜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파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시켜주는, 네, 이걸 오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일을 오픈한다는 얘기겠죠. 근데 뭐 다 알 필요까지는 없고요.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얘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명령이고, 얘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드는 명령입니다. 새로운 프로세스를, 뉴 프로세스를 만드는 명령입니다. 봐두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랜덤 문제잖아요. 그래서 뭐 비교적 다 쉬운 문제들이 출제가 될 건데, 뭐 얼마 전에도 저희 학원에서는 시험 보러 갔지만 거의 대부분 기존에 있던 강의에서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다 합격했어요. 근데 합격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또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만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가 만들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출제됐던 문제 중에서 좀 다루지 않았던 문제 위주, 아니면 그 기억해냈던 문제, 상시 문제에서 기억했던 거. 물론 상시는 아니죠.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정시 시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이구나. 2020년부터는 정시로 바뀌었고요. 시험 방식이 상시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지를 주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컴퓨터로 시험을 보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봅니다. 시험은요. 다음 32번 문제입니다. 유닉스 시스템에서 현재 작업 중인 프로세스의 리스트를 보기 위한 명령어인 ps 명령어를 아래와 같이 사용했을 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ps 한 다음에 옵션 A를 쓰게 되면은 모든 프로세스의 정보를 표시하게 됩니다. 옵션 E를 쓰게 되면은 커널 프로세스를 제외한 모든 프로세스를 표시하고요. K를 쓰게 되면 모든 커널 프로세스를 표시하게 됩니다. 됐죠? F를 쓰게 되면 프로세스에 대한 리스트, 정보를 리스트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들을 그냥 적어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보통 문제는 얘를 물어요. 얘를 유닉스 시스템에서 프로세스 명령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PS를 고르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뜬금없이 지금 이렇게 어렵게 출제를 한 경우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각 프로세스의 상태를 보여주고요. 모든 프로세스의 정보니까 상태도 보여주고요. 프로세스의 번호와 단말기 번호를 표시합니다. 이게 다중사용자이기 때문에 어떤 단말기, 그러니까 그 단말기에서 지금 현재 프로세스를 어떤 걸 쓰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해당 프로세스의 지금까지 수행된 시간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시스템이 발생시킨 모든 프로세스, 그러니까 시스템이 발생시킨 모든 프로세스는 말이 안 되고요. 현재 활동 중인,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 활동 중인 모든 프로세스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라번이 틀렸습니다. 됐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또 다음 시험에서 여러분들은 똑같은 문제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라번이구나, 이렇게 좀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번호 순서는 좀 바뀔 수 있겠어요. 33번입니다. 유닉스에서 네트워크상의 문제를 진단하는 명령어가 뭐니? 이건 통신에서도 출제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죠. 핑입니다. 핑.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이렇게 컴퓨터끼리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단말기끼리. 잘 동작하고 있는지 핑 돌아가면서
핑 돌아가면서 점검을 한다 그래서 핑이라고 외우면 된다 그랬습니다. 됐죠? 이거 뭐 채팅할 때 쓰는 거겠고, 접속자 명단 보는 거고, 로그인 하는 명령이고. 됐죠? 34번입니다. 유닉스에서 현재 작업 중인 디렉터리에 파일을 보여준다? 경로를 보여주면 PWD예요. PWD는 경로겠죠? 근데 디렉토리에 어떤 목록을 보여주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여주면 리스트, LS가 되겠습니다. cd 명령은 change 디렉토리니까 디렉토리의 위치를 바꾸는 거고요. 얘는 move, 그러니까 이동하거나 뭐 이름을 바꾸거나 그럴 때 쓰는 기능입니다. 압축할 때 쓰는 거고요. 됐습니까? 다음 35번입니다. 두 개의 파일에 차이가 있을 때 차이점이 나타난 바이트의 위치와 비교한다는 얘기죠. 행 번호를 표시하는, 그러니까 차이가 있나 없나를 비교해서 그 차이점이 나타난 바이트의 위치와 몇 번째 행에 있는지 행 번호를 표시하는 명령은 CMP입니다. 비교한다라는 얘기죠. 디퍼런트죠. 그러니까 차이점을 표시합니다. 차이점. 뭐가 다른지. 그러니까 두 개의 파일을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는 명령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두 개의 파일을 비교해가지고 여긴 있는데 여기 없다? 그런 거. 동시에 있다? 이런 거. 이런 것들 다 표시하는 게 바로 얘입니다. 비교하는 명령어는 맞습니다. 다. 얘 같은 경우는 뭐 비교하는 명령은 아니고요. 하나의 파일이 있으면 두 번째 파일의 내용을 끝에다가 삽입하는, 그러니까 페이스트가 원래 붙여넣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거고요. 이 세 가지 중에 정답은 얘다. 얘가 그래도 주로 출제가 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36번입니다. 현재 작업 디렉토리의 경로, 누누이 봤던 문제입니다. PWD가 되겠죠. CD는 change 디렉토리였고요. kill은 모든 그 프로세스를 강제로 중지할 때 쓰는 거였고요. cp는 파일 복사할 때 쓰는 명령입니다. 다음 37번입니다. 윈도우에서 C 드라이브의 하드디스크 용량을 알고자 할 때 옳지 않은 걸 물었습니다. 제어판의 시스템, 이 제어판의 시스템을 들어갔다는 거는 아까 보여줬던 그 컴퓨터, 바탕화면의 컴퓨터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속성을 들어간 거랑 같습니다. 근데 램의 용량은 알 수가 있지만 하드디스크의 용량을 알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탐색기나 내 컴퓨터에 들어가서 C 드라이브의 등록 정보를 들어가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고요. MS-DOS 들어가가지고 체크디스크, 이게 디스크 검사였잖아요. 디스크 검사하면 총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가버는 틀렸습니다. 제어판의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38번 문제입니다. 윈도우의 휴지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었습니다. 휴지통 비우기를 실행하면 더 이상 복구가 불가능해진다. 맞습니다. 휴지통을 비우면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복구가 안 되고요. 삭제된 파일이 보관되는 공간이죠. 삭제된 파일이 임시로 저장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드라이브마다 별도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휴지통에 있는 파일을 직접 실행시키려면 해당 파일을 더블 클릭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더블 클릭할 수 없고요. 더블 클릭을 만약에 하면 등록 정보 창이 떠요. 속성 창이 뜹니다. 그래서 잠깐 보여줄게요. 휴지통을 들어가 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얘를 더블 클릭하면요, 속성이 뜨게 돼요. 그러니까 실행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속성이 뜹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른쪽 버튼 누르면요, 복사 기능은 없어요. 잘라내기에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복원할 위치에다가 붙여넣기 할 수는 있습니다. 네. 닫을게요. 다음요, 39번 문제입니다. 윈도우 탐색기에서, 잠깐만요. 네. 탐색기에서 파일을 선택하여 Shift를 누른 상태로 동일한 디스크에 있는 다른 폴더로 끌어놓았을 때 결과가 뭐니? 함정 같은 거죠. 동일한 디스크 드라이브는 Shift를 누르지 않은 상태로 드래그를 해도 이동되고요. Shift를 누른 상태로 끌어다 놔도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동이에요. 만약 컨트롤이었다면 복사가 됩니다. 됐죠?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거 쉬운 거니까. 40번. 인쇄 명령 수행 시에 특정 프린터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인쇄 작업이 전달되는 프린터는 기본 프린터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한번 쭉 풀어봤고요. 아마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못 보던 문제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문제를 만든 목적은 그래도 시험을 보러 갔는데 자주 봤던 문제를 잘 풀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한두 문제 정도가 좀 어려운 게 있을 경우 그 경우를 대비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